네, 원장님, 저희 오늘 모발 이식 사례 중 좀 복합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촬영을 할 건데 어떤 사례였나요? 어떤 수술이었나요? 지금 이거를 네. 지금 이 케이스를 저희가 리뷰를 할지 말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갖고 계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좀 의의가 있어 보여서 이분은 케이스를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해요. 이분은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분 이제 막 폐경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은 정수리 쪽의 밀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고민이신데 역시 이 문제를 안고 오셨어요. 근데 이 문제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2013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 흉터가 아주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 수술 형태가 정수리에 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리라고 부르는 자리들이 가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정수리부터 앞쪽 지역까지 헤어라인을 제외한 지역까지 실은 이분은 헤어라인 일부를 포함해서 수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외한 지역까지를 전반적으로 밀도가 떨어진 정수리를 포함한 밀도가 떨어진 상황으로 봤을 때 이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그 지역으로 부르는 지역들 있죠. 정수리랑 앞쪽 지역의 중간 부부부터 큰 흉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그 흉터 있는 부분들이 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수술 전에 처음 뵀을 때 인상을 따져보면 머리카락들을 핀으로 이렇게 가리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너를 뒤적여 보니까 당연히 완전히 흉터들이 드러나 있고요. 그 흉터들이 수술이 조금 커서 그 흉터들 주변에 살들이 조금씩 함몰되어 있는 양상도 보이고 있었어요. 흉터 자체는 굉장히 크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이 생기죠. 하나는 흉터를 복구하기 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탈모도 일어나 있으니까 정수리 밀도를 좀 올려야 되고요. 이분 말씀하셨을 때 헤어라인이 좀 뒤로 물러난 게 신경 쓰이신다 그랬으니까 헤어라인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밀도를 올려드리는 싸움을 좀 가야 되는 거고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당뇨가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당뇨가 심하면 생착 자체를 굉장히 떨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생착의 걱정은 이제 두 번째고 실은 상처를 냈을 때 상처가 나을까 하는 걱정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 하시더라도 당 조절이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옳은데 공복 당 수치가 200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뭐 피가 굳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고 걱정 없이 수술은 진행하긴 했으나 생착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려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술이 들어갔죠. 결국은 수술 양상들을 또 봅시다. 보면 지금 총 1,800모낭 정도를 심었거든요. 아껴서 심은 거예요. 이거는 더 심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여성분이고 뒷머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덜 심었다고 보고 지금의 제 판단에 의하면 좀 더 심었어도 됐어요. 한 2,500모낭까지는 수술이 들어갔어도 무난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가마 앞지역부터 쭉 심어갔고요. 여성분이니까 머리를 밀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뒷머리는 부분 삭발로 가고 그 다음에 앞쪽은 기존의 머리카락들 사이사이에 심게 되고요. 그리고 헤어라인 일부분을 만드는 수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방금 드렸다시피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흉터 부위에도 위에 그렇게. 흉터 부위도 다 들어갔죠. 흉터 부위는 더 신경 썼어요. 밀도도 더 신경 쓰고 좋은 모낭 단위들을 더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2개짜리 유닛보다 3개짜리 유닛 더 골라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됐죠. 수술은 12시에 시작했네요. 12시에 시작해서 끝난 시간을 보니까 7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여성분들 수술 치고도 굉장히 오래 걸린 수술입니다. 이거는 수술 자체가 좀 터프했다는 얘기도 돼요. 처음에 400모낭 채취하고 심을 때 보통 저희 400모낭 뽑고 심으면 빠르면 저희 30분 안에도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걸린 걸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흉터 부위니까 파핑도 많겠죠. 피도 많이 났겠죠.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터프한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가 지금 중요한데요. 뭐냐면 보통 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흉터 같은 경우는 우리 탈모를 얘기하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모낭이 남아 있는 탈모. 그렇죠.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영양분이 떨어졌을 때, 특히 여성분들이 일명 확산성 탈모라고 부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빠른데 그만큼 복구하기도 가능성도 있는 탈모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영양분이 떨어졌거나 임신 이후라든지 아니면 수유 이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탈모가 진행되거나 다이어트거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아예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모낭세포 자체가 날아가 버린 곳들도 있죠.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를 포함하긴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이벤트를 따지자면 화상 흉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큰 수술 이후에 흉터를 입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혈관 분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모낭세포들 다 날아가 있으니까 실제로 다시 심었을 때 모낭세포를 심어놨을 때 다시 살아남을 확률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죠. 그런 곳들은 당연히 수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밀도도 좀 떨어져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싸움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수술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만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지금보다 밀도를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이 굵어지거나 아니면 최대한 잘 버틸 수 있는 치료도 병행해 가야겠죠. 예,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수리 탈모가 있는 특히 여성분들은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드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통은 이제 그 엘크라넬이나 바르는 거 기억나시죠? 바르는 약품 미녹시드나 에크레날, 그다음에 그 판시딜이나 판토가 같은 영양제들 플러스 뭐 비오티미드 뭐 이런 영양제들을 포함해서 이런 루틴의 조합들로 약을 드시는 거를 미리 깔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거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보자. 그래서 동시에 수술 후 3개월 이후부터는 매조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포함한 두피 치료를 계속 들어갔어요. 부스터를 계속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 치료를 병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결과가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관계 차이들을 좀 볼게요. 14일째 되면 심어놓은 머리카락들이 지금 딱지가 있고 이 부분들이 제일 관건인데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큰 흉터가 있는 부분이고 보면 딱지들이 일부분 남아있고 미리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머리카락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14일 이전의 상황들을 좀 더 알면 좋은데 좀 걱정스러운 점들은 미리 떨어져서 흰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생착이 잘 돼서 떨어졌을지 아니면 서로 생착이 안 된 부분들이 뭉쳐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완전 땡통처럼 남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어쩐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1개월째 때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을 남기고 다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때 지금 보는 거는 두피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 우리가 오히려 두피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걸 당연히 봐야겠죠. 왜 1개월째 보자고 했냐면 당연히 이분이 당뇨가 심하시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들 확인했고요. 3개월째 됐을 때 우리가 모습이 좀 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머리카락들이 계속 많이 남아있고 지금 보면 약간의 솜털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흉터 부위 위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겠다 하고 여기기 시작한 시점이지만 이제부터 두피 변화도 좀 활발히 있고 이제 새로 날려고 하니까 더 안 좋은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6개월, 5개월 이렇게 계속 찍어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4개월 때 찍어놓은 전반적 확대 사진을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약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스템셀들을 포함한 약물들하고 그로스 팩터들 같은 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하고 싶은 방법들은 이제 심어놓은 것들이 좀 빨리 올라와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남아있는 요 주변의 머리카락들 좀 더 버텨주거나 머리카락 굵게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가서 보게 되고요. 정작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본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셨고, 지금 9개월째를 보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번째랑 좀 같이 확인해보죠. 보면 헤어라인 앞쪽은 어느 정도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을 치무는 게 조금 있는데 오늘 본인이 원하는 정도는 여기 안쪽에 진짜 M자로 올라간 부분들, 말려 올라간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머리카락 아예 없어진 부분들에 서서히 머리카락도 나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가리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빗질을 하는 걸 보면 빈틈들이 꽤 보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곳의 밀도 차이가 확실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흉터가 심한 부분들이거든요. 보면 빈대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시는 문제들이 없어지니까 저는 좋은 케이스의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조금씩 두피 상태가 조금씩 빨간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3개월 정도만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더 올라올 시점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쭉쭉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뵀을 때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밀도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머리카락들은 좀 더 굵어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마음 편하게 더 지내시고 있죠. 뒷머리도 괜찮고. 근데 아쉬운 점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좀 더 심었어도 됐어요. 그 흉터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밀도가 떨어진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심었어도 됐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흉터 부위들은 지금 한 번 더 저 심자고 제가 말씀드려놨거든요. 이분도 조금 아쉽다고 말씀해 주시고, 흉터 부위들은 또 안 날지도 몰라요. 당연히. 흉터 부위가 생착이 어려운, 그렇게 메조테라피까지 했는데도. 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제 당연히 흉터가 심하면, 그리고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으면 거기서 혈관 분포도 당연히 완벽하게 떨어져 있을 거고요. 먹여 살릴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살아남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쪽에 밀도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훨씬 더 만족도가 클 수 있거든요. 화사한 흉터가 있었을 때 그거에 재건하는 수술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처럼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영양분 공급도 충분히 되고 건강하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소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은 충분히 생착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술만 잘 한다면. 이분은 그분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본인 만족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바로 7개월, 8개월 때 좋아지지 않고 1년이 넘어가면서 더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심는 치료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흉터를 제외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조금씩 더 투자했어도 되겠다 싶은 거죠.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제안을 둔 이유는 당연히 흉터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죠.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 당연히 거기를 더 심어야 되니까 뒷머리를 일단 아끼자고요,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겠죠.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생착을 떨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혈관 분포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게 되고,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당연히 흉터 조직 근처고요. 두 번째, 이분은 당 조절이 심하게 안 됐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안 들어가도 돼요. 생착이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염려하고, 당 수치를 적어도 잡아놓고 나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이분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는 여지를 했는데 수술은 아침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해서 들어간 거고,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정 부분 위험한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 조절이 안 되면 당연히 수술하기 어렵다. 당연하겠죠? 예, 조금만 상처나도, 다리 끝에 상처나도 괴사돼서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모발이식 수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정수리 탈모가 있었을 때는 가장 많이 발현되는 시기는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들수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었죠.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올라가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는 시점들, 그런 시점들은 당연히 더
탈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 수술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뒷머리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전에 당연히 기본적인 룰들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없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뒷머리가 괜찮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모발 이식 수술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얼만큼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을 어떻게 더 없애지 않게 노력해 주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됩니다. 병원 치료에만 기대지 마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지금 엘크란을 얘기했죠. 바르는 거. 미녹시딜하고 좀 달라요. 미녹시딜, 엘크란을 같이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판시딜이나 판토가 같은 영양제 같은 거 루틴으로 깔아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것들을 드실 수도 있어요. 폐경기 이후에는. 근데 반드시 의사들과 상담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드셔야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꺼려해요. 근데 처방해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위험성이 없었을 때만 처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싸워가는 게 첫 번째 베이스로 깔아주는 게 좋고 당연히 저충격 레이저 치료는 같이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 치료는 반드시 합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모발 이식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탈모가 있는 지역들이 복합적이고 양이 많았을 때는 이분도 헤어라인의 일부만 했다 그랬잖아요. 헤어라인을 좀 더 좋게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들어갈 곳을 정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흉터 이식에 병원이 해야 되는 원칙들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들어가고 당연히 적정 밀도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많이 쑤셔 넣었다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예, 밀도가 너무 올라가면 흉터 이식은 또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밀도로 가고 그래도 떨어진 부분들은 당연히 책임지고 메꿔놓는 방식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를 하면서 좀 더 좋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